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 뚜엠바오의 결혼식을 위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이번 주 두 분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한 분 먼저 결혼식하고 한 번은 지금 맞선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오전에 이제 맞선을 봤었는데 그 여성하고는 성혼이 되지 않았네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결정까지 다 됐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남자 신부 측에서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결혼식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결혼식 진행하는 신랑만, 결정된 신랑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결혼식 진행하신 신랑은요 44인데 신부는 지금 2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용돈에 관해서, 신부 돈에 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부 돈은요, 지금 신부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신부 용돈을 결혼하게 되면 35만원씩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신부한테 이제 35만원씩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모든 돈들을 회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라고 이렇게 신랑한테 당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신랑한테 이제 모든 돈을 통해서, 모든 그 돈들은 어느 돈이든가 신랑이 전달할 때는 바로 전달하지 말고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신부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계좌를 따로 줘가지고 그쪽으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 계셔요. 그런데 저는 그러거든요. 용돈은 투명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어느 누구나 똑같이 전달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는 많이 주고 어느 신부는, 어느 누구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돈을 많이 신부한테 줘가지고 잘된 경우를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짧은 시간에 한 두 달, 석 달 동안에 뭐 3천만 원 줘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까지 거의 한 4천만 원까지 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은 결과적으로 깨진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돈으로 환심을 산다고 해서 그 결혼이 잘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많이 못 주게 합니다. 그리고 돈을 줄 때는 항상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회사를 통했다고 한다면은 절대 그렇게 많이 돈을 줄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 계좌를 통해서만 이렇게 돈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이제 사이드로 다른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주라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돈을 주면서 우리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계좌를 줘요. 용돈 계좌를. 그래서 이제 그 계좌를 통해서 신부가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35만원을 입금을 하면은 그대로 35만원을 신부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한국 계좌니까요. 한국에서 입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돈으로 그대로 35만원을 그대로 주면은 그대로 가서 이제 바꿔서 이제 자기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리가 먼 사람들, 그리고 이제 착실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한다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계좌를 또 보내줘요. 그때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한테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지금 뭐 내가 이제 볼 때는요, 신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한 것이 지금 내가 결혼하면서부터 이렇게 결혼 일을 하면서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길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돈 온 것을 이렇게 하고 돈 또 이렇게 체크를 해갖고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면 또 이렇게 나 용돈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꼭 한 사람이 이제 붙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또 돈을 이제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진도 찍고요. 이렇게 영수증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이제 전달해주고 또 카페에다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 이제 이렇게 용돈을 전달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35만 원이 이렇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기에 거리가 먼 사람들은 충분한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먼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좀 한 5만 원 더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집에 갈 때에 이제 돈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궁세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 나가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국에 나가서는 이렇게 신랑이 신부한테 이제 돈을 이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적당한 돈은 또 필수적인 거 줘야 돼요. 왜냐하면 또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신부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만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살면서 나는 그런 말을 해요. 한국에서 결혼해갖고 와고 결혼해가 한국으로 들어가고 살면서 이렇게 신부를 대하는 것을 한국 여성하고 결혼했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또 아버지 뭐 안 계시다 그러면 아버지 기일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명절 때 이제 똑같아요. 한국은 이제 뭐 추석입니다. 여름 중투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설임이 여기는 떼시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한국에서 처갓집에 대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왜 우리 이제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우리 한국어 결혼할 때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아도 선택을 할까? 지금 우리가 결혼 이제 평균 나이 차이가 19.8세거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내 가지고 얼마 전에 카페에 올렸는데 19.8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할까? 한국 사람 잘 나와서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네? 한국 사람 돈을 잘 벌어서 그랬을까요? 나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왔었을 때도 이 앞에 말씀드렸는데 중국 사람이 베트남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30대 이렇게 뭐 초반, 20대 후반 이런 식으로 이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결혼하면 진짜 그 친정에다가 신부집에다가 500달러, 5,0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은 5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신부집에 줍니다. 신부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담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담도 이렇게 한국 사람 결혼시키는 것과 베트남 사람 결혼시키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베트남 사람 결혼시키면은 상당히 많은 그 커미션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 결혼시켜봤자 그렇게 많이 하나요. 우리가 지금 내가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64만 원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마담비를 그 돈 받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으로 하게 되면 그 10배를 받단 말이에요. 10배까지는 아니라 한 5배는 받겠죠. 그렇게 받고 있어. 근데 중국으로 안 갈라 그래요. 여성분들이.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으로, 왜 신부들이 한국으로 결혼을 하고 할까? 이걸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국으로 가려는 것은요, 이제 신부가 우리 한국 말하자면 돈 때문에 간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국으로 감으로써 우리 집이 더 이렇게 지금보다 더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누가 말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옆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보통 뭐 4년 8개월 정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두 번 오면은 뭐 9년 가까이 있고 있죠. 9년 넘게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 보면요, 살다 오면은 한국에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과 이 삶의 질이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산다는 게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온 집은요, 완전히 집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틀리죠. 굉장히 현대식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안에서는 무엇을 먹고 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돈이 더 있으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이 한국으로 결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결혼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주면 얼마나 보내주겠어요. 신부한테 내가 돈을 주면은 얼마나 이제 돈을 이제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신부가 이제 돈을 벌으면 좀 더 낫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쪽에서 있으면서 베트남 사람한테 결혼하고 나서 베트남에 살고 싶다고 한다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트남에서 뭐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까 여기서 살자 그러면 그냥 솔깃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100만 원 준다 해도 뭐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에는 한국에 내가 나가가지고 부모님을 초청해가지고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형제들을 초청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강한 것이죠. 나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이쪽에서 한 달을 벌게 되면은 전에는 한 1년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돈을 한 달 정도 벌면 6개월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그 2천만 동 번 신부들도 내가 보거든요. 옛날에는 500만 동 벌면 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2천만 동 번 신부들이 나타나더라. 무장무장 신부들이 더 수준이 높아지고 돈을 잘 벌게 되면 한국으로 가는 것이 더 말하자면 가려고 하는 것이 더 야가겠죠. 예. 그래서 국제결혼이 언제까지 이렇게 인기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 더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인기는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이게 한국으로 신부가 가는 것은 뭐 사랑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도 있지만은 이렇게 돈 때문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차이가 나도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식까지 진행하고 한국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한국에 가면은 나에게 어떠한 그 기회가 주어지고 가족들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국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돈에 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내가 지금 느낀 것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한테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생활비도 좀 줘야 한다. 그래야 이제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게 됨으로써 생활비 말고 이제 신부가 쓸 수 있는 돈을 한국에 오더라도 줘야만이 신부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걸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나가서는 신부가 한국에 나가는 것은 이렇게 한국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말하자면 내가 돈 안 벌더라도 이 가족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이 한국보다 잘 산다면 한국에 갈 이유가 없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용돈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신부들이 왜 가는가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